한 여성이 출근길에 택시를 탑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여러 차례 룸미러로 여성의 얼굴을 흘끔대는데요. 여성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기사가 명함 한 장을 건네는데요. 과연 이날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는 한 8년 전에 출근길에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께서 이 룸 미러로 계속 흘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만 흘끔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급기야 이제 말을 시켰어요. 몇 살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 인상이 정말 좋아서 그런데 혹시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정말 착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명함입니다. 라고 명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명함을 꼭 한번 연락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맨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각이 좀 났고 그래서 명함으로 한번 연락을 해서 결국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로한테 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1년 반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군요. 그렇죠. 영화 같은 첫 만남인데 자, 결혼 후에 사연자 시아버지가 사실 결혼의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의 첫 생일을 맞이해서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게 됐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시아버지 정말 칭찬을 그렇게 하셨고 옆에서 시어머니도 얘야 나도 내 생일 때 이런 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필두로 뭔가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날 이후 사연자 무려 6년 넘게 매년 시부모님의 생신상을 직접 차리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택시기사로 일하던 시아버지가 잦은 사고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결혼 1년 만에 사연자 부부가 시부모님의 생활비까지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시부모님께 첫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한 뒤에 부부는 연말만 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남편 역의 최영진 평론가, 별별 극장 레디 액션입니다. 여보, 다음 달 우리 부모님 생활비 얼마 드릴까? 우리 매달 40만 원 드리기로 합의했잖아. 야, 그거 작년 얘기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50은 너무 짜다. 내년 1월부터는 60만 원 어때? 20만 원을... 그 아버님 재취업은 어떻게 돼 가시는데? 그 나이도 있으신데 뭘 또 일을 해. 그냥 내가 푹 쉬라고 했어. 연금도 나오잖아. 알겠어. 자, 보통 이렇게 되면 박 변호사님, 네. 시가와 친정을 또 저울질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됩니다. 이 친정 사연자의 부모님도 뭐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좀 들어주면요, 맛있는 그 한우집이나 뭐 비싼 횟집에 가면 혹시나 사연자나 사위가 계산할까봐 빨리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몰래 밥값도 계산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먼저 계산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좌이체도 해줬다고 합니다. 수십만 원. 송금하면서 차비로 쓰라라고 꼭 챙겨줬다고 해요. 그리고 딸 걱정하는 마음에 반찬도 만들어줘, 또 김장김치도 해줘 등등 이렇게 해줬는데 이쪽에는 생활비 안 주고요. 시댁에만 생활비를 들은 것 같아서 사연자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시가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참고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네, 그러셨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해서 형제들과 함께 장가게로 이제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뒤에 시어머니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나 여행 갔다가 창피당했잖아. 다들 그 삐까뻔쩍한 가방 메고 있는데 나만 가방이 허름한 거 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연자, 어머니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으면 내년 생신 때 하나 사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시어머니로부터 갑자기 긴 링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명품 가방 사이트였고 가격은 무려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민 끝에 사연자는 남편과 상의해서 올해 생신 선물로 그 가방을 사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말 시어머니는 밥 사준다는 핑계로 찾아와서 자신의 명품 가방 자랑만 잔뜩 했다고 합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주말 내내 쉬다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 12월 30일에
사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제보자가 뭐 시부모님께는 생활비도 드리고 좋은 선물도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잘 해드린 게 없어서 항상 마음에 그게 걸렸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무리를 하더라도 엄마 생신 정말 잘 챙겨드려야겠다 결심을 하고 고급 식당에 모시고 가서 이번엔 꼭 우리가 결제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어제 남편한테 여보, 우리 엄마 선물은 뭐 해드릴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남편이 처제네 식구까지 다 해서 식사비만 한 5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선물까지 해야 하냐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연자가 시부모님 생신 때는 밥에 선물 다 했잖아 하고 따지니까 남편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2년 뒤 장모님 칠순 때 그때 내가 제대로 챙길게.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야,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복수를 결심했다고 해요. 아하. 실제로 시어머니가 다음 달이 사실 사연자 생일인가 봐요. 나도 네가 원하는 생일 선물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며느리한테. 예, 며느리인 사연자가 복수를 해야 됐던 마음에 그 링크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 명품 가방 링크. 그래서 보내니까 아마 욕을 먹을 좀 각오를 하면서 뭐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요? 요거를 메시지를 읽고도 시어머니 답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남편한테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제정신이냐? 우리 엄마 지금 화났다. 내가 왜?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당신 진짜 이번에 실수한 거야 라고 답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사연자 부부는 퇴근 후에 집에서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당신 지금 당장 엄마 전화해. 이거 잘못 보낸 거라고. 사과부터 하라고. 내가 왜? 어머님이 나보고 먼저 선물 고르라고 하셨어. 야, 넌 진짜 생각이 없어. 야, 우리 집 형편 안 좋아서 아들한테 생활비까지 받아가시는데 그런데 뭐? 명품 가방을 사느라고? 아이고, 그렇게 형편 안 좋으신 분이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아주 그렇게 쿨하게 받으셔? 아, 진짜. 오케이. 야, 장모님한테 서운하게 한 거는 내가 인정. 야, 그런데 하은아. 야, 지금 우리 엄마 가방 할부 6개월이나 남았잖아. 여보, 잘 들어. 내 가방 받아서 나 이번에 우리 엄마 드릴 거야. 그거 못 받으면 이혼이야. 알았어? 이걸로 이혼해. 아, 박 변호사님. 네. 박연수님. 최영진 재수 없어. 아, 시킨 거 한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이혼까지 뭐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사실은 좀 야박하기도 하고 충분히 사연자 며느리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갈등보다는 잘 해결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자, 교수님이 좀 속 시원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이 여성은 참다 터진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참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화가 너무 원활하지가 않아요. 물론 일단 친정 엄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너무 이제 형평성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속상하시죠. 그래서 남편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이 며느리의 방식도 지혜롭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 감정을 얘기하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고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뻔히 못 사주실 거 아는데 그러면서 이 명품을 보냈다 이건 좀 분란을 각오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고됐던 싸움이죠. 그래서 일단 아내의 마음을 남편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내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대화로 올바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